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니 주간 뉴스의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6월 20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요즘도 머스짓 마이크 소리가 크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라마단 뿌아사를 알리는 큰 확성기 소리가 2주째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회당이란 회당은 확성기 볼륨을 더 키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뿌아사를 지키기 가장 힘든 때이기 때문인데요. 이맘때 뿌아사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오히려 더 힘을 내서 뿌아사를 하라고 독려하는 그런 회당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슬람 율법에 보면요, 뿌아사를 파괴하면은 나중에 보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하여간 무슬림들은 다음 달 초 언제 고향에 갈 건지, 상여금은 얼마나 타게 될지, 어떻게 무슨 선물을 부모들에게 사다가 드릴 것인지 등 이런저런 생각에 일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 같은 외국인 나그네들은 이들의 이런 속내를 잘 헤아려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현지인들이 하는 하리라야 생각이야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의 하리라야 페노메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도 장기 휴가를 언제 어디로 갈까? 그냥 서울이나 갔다 올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휴가를 떠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떠날 것을 권합니다. 그것은 명절 특수를 노리는 좀도둑이 요즘 부쩍 많아졌고요. 인터넷 사기라든지 절도 등의 범죄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자금을 수송할 때, 또 그것을 나눠줄 때, 또 집을 오래 비워둬야 할 때 가정부라든지 운전수, 회사 같으면 경비원 등의 각별한 신경을 써둬야 할 것입니다. 마침내 스카르노 하타 공항 제3터미널 외장 공사가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터미널을 6월 20일 개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카르타 공항 내부 시설은 너무 낡은 데다가 비좁기까지 하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데 상당히 불편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합실과 이민국 창구는 더 혼잡을 가중시켰습니다. 그것은 일반 승객과 이슬람 성지 순례자들, 그리고 해외 취업을 나갔다 돌아오는 노동자들이 한데 뒤섞여서 출입국 수속을 했기 때문에 마치 시장바닥 같았습니다. 이제 자카르타 공항에도 큰 터미널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좀 더 쾌적한 여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스카르노 하타 제3터미널 오픈이 좀 늦어지게 됐다고 전합니다. 뭔가 안전상 부족한 게 많아서 교통부가 제3터미널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리라야 공항 혼잡은 이제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조코위 대통령이 하리라야 이전에 제3터미널을 어떻게든 오픈하라고 지시한 것 때문에 건설사도 무척 서둘러서 외장 공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건물은 잘 지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제탑에서 제3터미널 브릿지를 직접 관측할 수 없다는 안전상의 큰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이 공사도 찌빨리 고속도로 공사처럼 빨리빨리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스프레이틀리 아일랜드, 즉 우리말로 남중국해 남사군도 문제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입장 표명이 나와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꼰밍에서 가진 아세안 플러스 중국 회의가 라오스와 캄보디아의 이해관계 때문에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도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중국을 옹호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받고 있었나 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는 남사군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아세안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아세안 본연의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나왔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지금 미국이 군사적 요충지인 필리핀 수빅만 하고요. 베트남의 다낭항을 중심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시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인데요. 조코위 대통령은 브레베스 띠무르 고속도로 개통식에서 축하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이 고속도로 개통으로 자카르타에서 브레베스까지 단숨에 달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브레베스 띠무르를 나가면은 동쪽으로 뜨갈, 바탕, 버칼롱한 스마랑으로 가는 국도가 있고요. 또 남쪽으로 가는 국도를 따라가게 되면 구능 슬라맛을 돌아서 뿌르오코르토와 찔라짭, 끄부멘, 족자카르타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참 중요한 교통 요지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된 것입니다. 이날 브레베스 띠무르 털 개통식에서 조코위 대통령은 오는 2018년까지 자바섬을 횡단하는 트란스 자바 고속도로를 완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텐주 찔레건 메락에서 발리섬 앞에 있는 동부자와 바뉴항이까지 고속도로로 직접 갈 수 있는 것이 되고요. 거기서 페리를 타게 되면은 발리섬 깔리마누크를 거쳐서 덴파사르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카르타에서 발리까지 자동차로 여행을 갈 날이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카르타에서 중부자와로 가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요, 돈을 내야 되는 톨게이트가 너무 많아서 아주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톨게이트를 3개로 대폭 줄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려 7개 톨을 거치면서 돈을 내느라 무척 번거로웠는데 이것을 3개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즉 버카시의 찌까랑 우따마 톨, 찌빨리 고속도로 맨 마지막에 있는 빨리만 톨,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이 개통한 브레베스 띠무르 톨에서 돈만 내면은 이제 그냥 직접 가게 되는 그런 통합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거기다 이톨 카드 결제까지 가능하도록 노란색 무인 톨게이트를 설비했다고 하니까 중부자와 자동차 여행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선 찌깜백에서 중부자바로 나가는 찌빨리 고속도로가 개통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도로 수리하기에 바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 공사를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댐질을 한 것도 많은데요. 요즘은 토사까지 무너져 내려서 차선 하나만 다니는 등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긴급 수리를 한다고 하지만은 과연 하리라야 전까지 그런 구간을 다 고칠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하여간 작년 이맘때 조코위 대통령이 상당히 독촉을 해서 이 고속도로를 개통한 바 있는데요. 그때의 빨리빨리 후유증이 이제야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예지 아나운서의 잘난잘난 인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할 때 또는 할 일이 쌓여서 집중할 공간이 필요할 때 딱 좋은 카페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바로 코테카라는 카페입니다. 이 슬리피 아파트랑 가깝고요. 또 비너스 대학교랑 가까우니까요. 찾아오시기 쉬울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커피 향 맡아보러 갈까요? 어라, 자카르타에 있는 카페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 들어선 순간부터 홍대 어느 카페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물씬 풍겼는데요. 조용하고 아늑해서 그런지 대부분이 대학생 손님. 코테카의 CEO 폴 씨는 카페도 운영하고 또 커피 머신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카페 용품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코테카 카페 분위기 정말 좋지 않나요? 완전 제 스타일인데요. 네, 이 카페는요, 올해 초 4월 1일에 오픈했다고 합니다. 허우바 수잔, 이 정말 아름다운 부부가, 젊은 부부가 오픈해서 그런지 인테리어도 정말 현대스럽고요. 네, 이 그릇부터 모든 인테리어 소품까지 정말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충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디저트, 식사, 그리고 음료까지 메뉴 수가 많진 않지만 맛으로 승부하는 코테카. 메뉴 고르기 정말 쉽겠죠? 네, 이제 시식해볼 차례인데요. 제 앞에 놓여있는 이 두 가지 메뉴 모두 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요, 이름하여 블랙덕이라는 샌드위치인데요. 오징어 먹물로 만들어져서 그런지 빵이 검은네요. 안에 보니까 스모크치킨, 훈제 닭고기도 있고요. 이 양상추랑 이 마요네즈랑 버무려져서 정말 한 끼 식사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입에 맞게 숭숭 썰었습니다. 좀 꽉 찬 속 보이시나요? 야무지게 어찌나 쫄깃하던지 빵순이인 제 입맛을 확 사로잡은 요 녀석. 매콤한 마요네즈 소스가 버무려져 입맛을 한껏 돋구는 게 일품인데요. 맛있다. 자, 그 다음에 커피를 보시면요. 이 커피 이름은 카밀리언 큐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아이스 큐브 안에 커피를 따라서 마시면 되는 겁니다. 이 커피는요, 코코넛 워터, 네, 야자수물, 야자물, 그리고 브라운 슈거, 흑설탕이 있고요. 또 레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할 것 같은데요. 기대됩니다. 한번 마셔볼까요? 커피에 커피 얼음을 녹여 마시는 큐브 커피는 주문 후 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밍밍해지지 않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맛있게 마실 수 있다는 게 메리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커피 로스터이신 한인 사장님께서 직접 커핑을 시연하셨는데요. 커핑이란 카페에 납품하기 전 품질 좋은 원두를 선택하기 위해 하는 블라인드 테스트랍니다. 먼저 3가지 원두를 임의로 ABC로 정한 후 원두를 각 3컵씩 준비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로 분쇄된 원두, 즉 가루 상태의 커피 향을 평가하는 프레그런스 단계. 두 번째는 커피가루에 뜨거운 물을 부은 상태에서 감지되는 향을 평가하는 아로마. 세 번째는 동동 떠있는 부윤물을 스푼으로 위로 밀어내며 향을 평가하는 브레이킹. 고소해. 마지막으로는 시음을 위해 스푼으로 동동 떠있는 커피 거품을 모두 걷어내는 단계 스키밍. 제 뒤로 보이는 이 장면은 4번째 단계예요. 총 4가지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마지막 단계는 플레이버이라고 하는 단계로 시음해보시는 겁니다. 네, 뒤에서 시향도 하고 시음도 하고 최상의 원두를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 중인데요. 커피가 어찌나 끝내주던지 빨리 마시고 싶어요. 드디어 추출된 커피를 마셔보는 시간인데요. 시음할 땐 스푼에 소량의 커피를 담아 쭉 빨면서 마셔야 커피가 혀의 여러 부분에 분산돼 보다 더 맛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하나 간직하겠습니다. Coffee itu sampai sekarang ada 3 waves gitu ya. First wave adalah orang seduh kopi di rumah. Second wave adalah kopi mulai dikomersialisasi, mulai ada gerai-gerai coffee shop seperti Starbucks, seperti Coffee Beans, yang lokal Bengawan Solo, gitu ya. Sekarang adalah eranya third wave. Third wave adalah era di mana orang benar-benar concern dengan apa yang ada di dalam cup mereka. Apa sih sebenarnya
ingredients yang ada di dalam a cup of coffee ini gitu. Kopinya dari mana? Apakah ini Arabica atau Robusta? Ya dari situ masyarakat mulai belajar tentang tasting notes, bahwa kopi itu rasanya nggak cuma sebatas pahit. Kopi itu aroma dan rasanya sangat-sangat kaya gitu. Dia ada spicy, ada yang fruity, ada yang lebih coklati. Jadi sebenarnya kopi itu rasanya benar-benar bervariasi dan benar-benar kaya dan benar-benar unik. 이렇게 한 과정 한 과정을 마칠 때마다 커핑 시트에 A, B, C 각각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커피에서 느껴지는 맛과 향을 기록하게 됩니다. 플레이버 휠은 커피의 향과 맛을 찾기 위한 지도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커피에서 느껴지는 무수한 향과 맛을 표현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Merancang Koteka ini sebagai tempat yang suasananya homey. Jadi orang kalau datang ke Koteka, duduk, minum, kita ingin mereka merasakan rileks. Pulang kerja, mampir ke Koteka, rasanya lebih santai dan bebas dari pressure pastinya. 시끌벅적한 브랜드 카페보다는 소박하니 아담한 개인 카페 찾고자 하시는 분들 여유 시간 내서 코테카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가 다니는 버스 전용 도로를 계속해서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버스웨이 전용 도로 안으로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가 마구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도 운행 시간이 들쭉날쭉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트란스 자카르타를 타겠냐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타는 시민들도 불만이 많기는 많은 것 같습니다. 길은 많이 막히는데 버스웨이라고 하는 전용 도로는 한가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앰뷸런스나 불자동차 이외의 차량이 전용 도로로 들어갔다가는 50만 루피아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연재해에 크게 노출되어 있지만은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했던 각종 자연재해 현황을 보면 특히 폭우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수많은 가옥들이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주로 수자원관리 소홀로 인한 자연재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보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아제주에 있는 산사태 현장을 들고 있는데요. 다루살렘에서 마우메르를 가는 국도가 산사태로 인해서 콱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는 차기 경찰청장 인선 문제 때문에 정계라든지 정부가 좀 시끄러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조코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언론에 나도는 총장 후보감도 참 많습니다. 마치 제사상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배우 세력들이 각기 자기 사람을 청장 후보로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경찰청장 자리는 막강한 자리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후 앞뒤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조코이 대통령은 사바르, 즉 좀 참고 기다려달라는 주문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의 최종 낙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티토 까르나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코미사리스 젠드랄, 즉 중장입니다. 별 셋이죠. 그는 1964년 남부 스마트라 팔렘방 태생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스마랑 경찰대학을 87년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곧 국회 청문회를 거치게 되면은 대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고 바드로딘 하이티 현 청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진급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는 복병도 많습니다. 바로 부디 쿠나완이라고 하는 현 경찰 부청장인데요. 그는 메가와티 BDP 총재가 미는 강력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전에 한번 낙마를 한 적이 있어서 전면에 나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그를 무시해 버리기에는 좀 정치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후보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파푸아에서 또다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반 비행기가 아니라 기독교 항공 선교단체 소속의 경비행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비행기의 추락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벌써 6월 한 달 동안 파푸아 섬에서 3대의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파푸아의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추락 사고가 난 곳은 롤랏 야후키모라고 하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 산간지대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올라가는 다른 접근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통신이나 물자의 공급이 완전 두절될 것 같습니다. 텍스 암네스티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인도네시아 정부가 텍스 암네스티법, 즉 해외 도피자금 혹은 국내 미신고 축제 등에 대해서 조건부 면죄부를 주자는 취지의 세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정부는 정부대로 비공개 논의만 계속하고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의견만 제시할 뿐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해외로 자금을 빼돌린 자금이나 국내에서 축제를 한 부는 대부분 불법 자금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부패 죄까지 면하게 해주면 뭔가 형법상 형평성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디젤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바이오 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CPO를 혼합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국제유가의 하락은 인도네시아 솔라르 기름의 정부 보조금 정책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국제유가의 하락도 하락이지만 미국 셰일가스의 등장은 다양한 분야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타격이 큰 분야로 생각되는 것은 서스테이너블 에너지, 즉 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석탄은 물론 우드 펠렛, 태양광 에너지, 조력 발전 등 거의 모든 에너지 분야가 미국 셰일가스가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을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자카르타시 교통당국이 자동차 홀짝제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카르타가 시도 때도 없이 막혀도 너무 막히니까 시당국이 홀짝제라도 도입을 해서 좀 교통체증을 덜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홀짝제 시험을 해본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말건 홀짝제를 그냥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3인원 구간인 수디르만과 땀닌 그리고 가토스브로터에 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중교통수단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거기다 버스 전용선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도로는 더 늘리지 않고 그나마 있는 차선 하나는 버스만 다니도록 분리시켜 놨으니까 막히지 않을래야 막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뚫고 있는 MRT 공사가 하이로타리 근처까지 거의 다 간 모양인데요. 자카르타 MRT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좀 자카르타 교통이 나아질까 지금으로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일본 대사가 직접 일본에 있는 요양시설에 나가서 일하게 될 인도네시아 간병인 노동자들과 악수하는 사진이 이례적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송출되는 대가의 출발과는 크게 대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산업 인력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일본은 좀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선에서 일하게 되는 선원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노인들을 간병하는 인력은 한국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간병비가 꽤 비싸기 때문에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번에 일본으로 갈 간병인들은 33명이라고 하는데요. 송출 대기자만 232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일본 대가의 송출 인기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